시작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주어진 사안을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건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이제 기획부동산이란 회사 등이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호재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서 토지의 가격을 올린 뒤 잘게 분필하여서 판매하는 그런 사기의 한 수법입니다. 이후 저희 계약에 하자가 있었음에 대하여는 다른 팀원분들께서 좀 구체적인 증거 적시와 함께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주원 인턴입니다. 기획부동산으로 보이는 정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사님의 녹취, 대화 녹취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경사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적정 시가에서 비싸게 샀는지를 많이 보고요. 지적도상 토지를 나눠놓은 모습을 좀 봐요. 네. 첫 번째 경사도, 두 번째 분필한 모양, 세 번째 주위 토지 거래가, 공시지가 등을 확인해서 이것이 기획부동산 소송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갑 제10호증을 보시면 저희가 가평군 허가 민원과 직원과 녹취, 대화 통화 녹취를 한 내용인데, 제가 가평군에 저희 할머니가 토지를 좀 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이 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허가도 찾아볼 수 없다. 경사진 토지에서는 앞으로 허가가 될 가능성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사도 계산 보고서라고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25도 이하인 토지에 대해서만 군수가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경사도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거리와 높이를 사용해서 탄젠트 값을 사용해서 저희가 값을 냈는데요. 경사도를 보면 26도에서 27도의 토지가 돼 있는 것을 계산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시윤 인턴이 직접 가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길로 가세요. 길로 형님 힘드시니까. 상당한 경사도로 애먹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 파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 갑 제8호증을 보시면 저 대상 토지 주위 토지의 분필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작게 바둑판 모양으로 나눠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소송을 위해서 잘게 토지를 나눈 모양이라고 합니다. 어떤 면적으로 나누어졌는지도 찾아봤는데요. 이 대상 토지도 마찬가지고 이 주변 토지도 보시면 331제곱미터, 662제곱미터씩으로 면적이 된 것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100평, 200평대의 토지인데요. 이 기획부동산은 산지를 잘게 100평, 200평으로 쉽게 쪼개서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토지가 가치가 상당히 낮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시지가 확인서를 보시면 한 평,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 평은 3만 원 안쪽에 공시지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토지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시윤 인턴입니다. 저는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로서 직접 발로 뛰어 취득한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 제11호증에 인근 공인중개사와의 대화 녹취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를 말씀드렸더니 곧바로 기획부동산이라 하시면서 기획부동산이 이렇게 해가지고 분할해서 푼 거는 도로도 지금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역세권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판 거야, 이제 기획부동산에서. 즉, 이 사건 부동산은 정갈하게 분필이 되어 있는 곳으로서 실제로도 애초에 거래 가치가 없는 땅입니다. 이러한 증언은 가치가 없는 땅을 속여서 판 원고의 기망 행위에 대한 의심을 더욱 증폭합니다. 교육부 담당자와의 녹취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서는 가평군에는 학교 설립 계획도 학교 부지로 선정된 곳도 없습니다. 또한 현직 초등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요새는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개설되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신규로 학교가 개설되는 경우는 1000세대 이상의 단지가 들어서는 경우 정도이어야 하는데 그만큼의 학령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감정평가사님의 조언에 의하면 특정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는 인근 주민의 평가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조언을 토대로 다양한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발로 뛰며 노력하여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택지 판매자의 녹취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사건 부동산 근처에서 발견한 현수막 광고의 번호로 연락을 드린 분입니다. 분양 광고 보고 좀 전화 드렸거든요. 예. 6- 이런 쪽은 혹시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쪽은. 그쪽은 뭐 역사가 굉장히 높아요. 이를 평당 50만 원을 주고 사셨으면 정말 나쁜 놈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즉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아서 시세도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당 50만 원 돈 주고 사셨으면은 좀 안 되겠구나. 나쁜 놈들이에요. 인근 캠핑장 영업주와의 네, 안녕하세요. 캠핑장 사장님이신가요?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된다는 소식을 들은 바 없으시고 네, 안녕하세요. 오골계 사장님이신가요? 이 자영업자께서는 밑에 다니는 길은 물이 차면 못 다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 조종초는 실제로 폭이 굉장히 좁고 천 자체도 길지 않습니다. 10개나 되는 다리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역시나 기망행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증거에 의해 원고의 고의의 기망행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됩니다. 원고의 고의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등지가 개발 호재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계약에 이르게끔 하는 동기의 착오를 유발하는 사정이었다고 충분히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로 확립된 법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호 인턴입니다. 마지막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경사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경사면을 올라가 보고 우리는 발로 뛰어. 승부한다. 또 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일몰 시간 전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밝은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고 빨간 화면. 우리 저격하는 내용인데. 또 올라가면서 나무를 잡지 않고는 올라갈 수 없을 만큼 경사도가 높았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증명을 할 수 있고 또 앞서도 증명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증거들을 토대로 사기 취소를 주장하고 기망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대방 유발 동기 착오로 취소할 수 있고 계약금 및 중도금 그리고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웃음은 뭘까요, 이시훈 인턴? 신입사원 탄생기 굿피플 오늘의 과제입니다. 굿피플 응원단들은 어느 팀이 이겼을지 로펌의 선택을 맞춰주세요. 어느 팀이 이제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하면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았을까요? 라는 게 오늘의 과제입니다. 이상호 팀 같은 경우에는 멘토분들의 표정을 봤더니 다들 흐뭇하게 잘했군. 약간 이런 표정을 보이시는 거예요. 진아 심리의 표정도 좀 이렇게 공부에 들어갑니까? 그 표정이 정말 생각보다 중요해요. 숨길 수 없는 표정이라는 게 한 3초에 한 번씩 순간적으로 지나간대요. 제가 받은 느낌은 이면서 인턴 팀의 발표를 보고 이거 이상 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교량건설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설립을 할 계획선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받았기에 이렇게 첨부를 하였습니다. 경사도가 25에서 30에 이른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18조에서 규정되었던 25도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법원 감정평가서고요. 이 평당 4만 원대를 넘어갈 수가 없는 토지이거든요. 그러므로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도 저희는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거 이상 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거의 그만큼 잘 했어요, 또 여기도. 네. 근데 어느 팀이 돈을 더 많이 받아줄 수 있어요? 그거는 돈은 가봐야 알 텐데 어느 팀이 돈을 더 많이 받아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만 네. 이상호 팀에서 이자까지 언급을 했었어요. 그런 근소한 차이는 있겠네요. 그런데 이면서 팀들이 주장을 하면 아마 이자까지 청구를 자연스럽게 하게 될 거니까 그 금액은 차이가 없을 겁니다. 저는
의뢰인 입장에서 저는 들었어요. 근데 이상호 팀이 일단 두 가지 말을 한 게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첫 번째가 이건 기획부동산 사건이다. 네. 큰 틀을 하나 제시해 준 게 너무 의뢰인으로서 마음이 놓였어요. 아, 나도 약간 당한 거구나. 뭔가 큰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구나라는 걸 느꼈고, 두 번째는 이자까지 받을 수 있구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약금, 중도금, 이자까지 저희는 반환 소송을 할 계획입니다라고 했을 때 뭔가 조금 내 변호사다. 이런 느낌이 딱 왔어요. 네. 이제 누가 이길까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예. 그래서 그걸 생각하는데 녹취록을 그 변호사님들이 얼만큼 받아들이시는지가 약간 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옆집 아주머니가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잖아요. 목소리 그냥 그쵸. 틀어가지고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공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증인으로 갈 확률도 되게 없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그 실제 소송에서는 이제 서 변호사님 의견대로 이 이면서 팀식 이런 증거 제출이 더 사실은 더 효과적이긴 하거든요. 이 이상호 팀이 녹취록 위주로 한 게 아니라 핵심 증거를 서정으로 내면서 녹취록을 어떤 보완 증거로서 낸 것 같단 말이죠. 변호사님 말처럼 기존 그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녹취록을 플러스했을 때 가산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팀 다 마이너스가 줄 수는 없다면 있을 것 아까 같은데. 우리 그 멘토 변호사분들도 현장 답사 영상을 잠깐 봤거든요. 네. 낮에 답사를 했던 모습을 봤습니다. 증거 자체는 한 팀은 어두운 사진을 냈고 사진 찍을게요. 네, 여기. 사진을 찍은 곳의 거리가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제출한 증거상으로 확인을 하였을 때 이상호 팀은 낮에 정상적인 공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사진을 제시했다는 자체도 그게 사실 정상적이죠. 증거 자료인데 어두운 사진을 낸다라는 거는 약간은 그것도 거기서 미스가 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거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낮에 밝은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저거 우리 저격하는 내용인데. 밤도 아니고 낮에 선명하게 사진을 네. 찍었습니다. 라고 어필했던 거는 잘한 걸까요? 잘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면 그만큼 또 예, 그리고 변호사. 저는 법을 모르니까 이상호 팀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 입장에서 뭔가 좀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듣기가 되게 좀 편했어요. 이상호 팀도 참 잘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 특히 이강호 인턴 같은 경우는 서서 이렇게 오늘 변론을 하는데 지난번 변론 과제 때와는 또 달리 또 엄청난 자신감 있는 게 후보자 나오는 게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이것이 법정이었다면은 어떤 청중을 압도하는 그런 변론을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다들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아주 예. 엄청 상승했어요. 예, 진짜 일치월장. 양 팀의 퍼포먼스가 좀 비슷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면 좀 더 이렇게 열심히 발로 뛰었던 팀의 마음이 더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똑같다면 예, 무게 중심은 그러면 이상호 팀 팀장이 이끄는 팀이 근소하게 정말 머리카락 한 올의 차이로. 저는 그럼 도진기 변호사님을 따라서 이제 이상호 인턴 팀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가시죠. 자, 구피플 응원단이 추리한 우승팀은 이상호 인턴팀입니다. 자, 오늘의 우승팀 공개 주세요. 누가 땅을 엄청 큰 땅을 사가지고 택지로 개발이 된다, 대규모로. 형님, 제가 앞으로 갈게요. 형님이 뒤에서. 그래요. 진짜 이기고 싶지 않아, 이번에는? 야, 근데 어렵다 이거. 상호야 가자. 스윗 상호. 이상호 팀, 이미스 팀.
너무 다행이다. 신경 감수했어요. 아리야.